앉아. 여기 상처 났다 옆에. 잘했어. 자, 위치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가 어디에서 A에서 어디냐면 t가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자, t가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뭘까? 1초에서 3초까지 내가 위치를 만약에 변화했다면 얼마만큼 변화했을까? 앞으로 이만큼 가고 뒤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뭐하고 같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해버린 게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치를 구하거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거나 위치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뭘 구한다? 정적분. 그렇지? 그런데 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t가 A에서 B까지의 이동한 이동 거리를 제가 볼 겁니다.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는 자, 1초에서 만약에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2에서 방향을 바꿔서 3까지.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실제 이동한 거리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5만큼 이동했죠. 그치? 5만큼 이동했다면 결국 얘는 정적분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꿔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뭐한다? 절대값을 실어버리는 거죠. 그럼 절대값 실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의 값을 뭐 해버리면 적분을 해버리면 적분해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걔가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동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위치의 값 이 세 가지는 수직선에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은 당연히 이건 공식 오늘 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평면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평면에서 배울 때 2번과 3번이 있는데 2번 공식이 유도가 되면 3번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공식을 한 번 정도 신경을 써서 좀 봐야 한다. 자, 평면인데 평면에서 자, x의 값과 y의 값이 뭐로 주어지냐면 4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x의 값과 y의 값이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때 자, x가 ft, y가 gt입니다. 이때 t가 어디에서? t가 a에서 b까지 시간이 변했다면 이때 이 gt에서 자,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도대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유도해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x의 값과 y의 값이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x와 y가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시간이 a에서 b까지 변한다면 그때 그 그래프에서 움직인 그래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자, x하고 y가 매개 변수였을 때 어떤 매개 변수인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매개 변수 t를 소거해서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x하고 y가 매개 변수고 주어졌을 때, 자, t를 소거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때 만약에 이 점을 A라고 놓고, 자, 이 점을 내가 B라고 놓고, 이때 이 점과 A와 B에 당연히 좌표가 있을 거니까 그 좌표의 값을 X, 이 좌표를 내가 Y. 그러면 자, X가 A란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그때 X가 변화는 했으니까 그 변화한 양을 델타 X. 자, A란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했으니까 Y도 변했으니까 Y가 변화한 양을 델타 Y.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자, 이때 이만큼 변한 양이 델타 X, 이만큼 변한 양이 델타 Y. 자, 이때 만약에 그래프가,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하나의 점, 이 그래프 위에 동점 P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P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점이 A에서 B까지 변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변했다면 그때 자, 점 P가 T초였을 때 단위를 초라고 할게요. 자, T초였을 때 그 동점 P가 예를 들어서 여가 있고 X가 변하고 Y가 변했다면 그 전제 조건은 시간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변해야지 점이 움직여가지고 X하고 Y의 변화한 양이 나오지. 그치? 그때 Y가 만약에 점 P가 T초였을 때 여기에 있었다면 자, 시간이 변화했을 때 변화하면 T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델타 T. 자, 시간 자체가 이 점에 만약에 점 P가 T초 했을 때 여가 있다면 이때 시간이 델타 T만큼 시간이 변화한다면 T가 변한다면 X도 변화하고 Y도 변화가 됩니다. 자, 봐볼까요? X하고 Y가 T란 문자로 주어졌으니까 T가 변하면 X가 변하고 Y가 변하게 된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만약에 변화했을 때 자, 여기에 그래프가 A에서 B까지 그래프를 따라서 갔으니까 그 그래프를 제가 이 보라색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프가 따라가서 움직인 거리를 제가 뭐라고 하자? 델타 S라고 하자. 말뜻 이해됐어요? 자, 이게 만약에 델타 S가 된다면 여기에서 자, 이동한 거리를 실제 이동한 거리 자, 실제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자. 자, S라고 한다면 X하고 Y가 T로 표현됐으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도 뭐로 표현된다? T란 식으로 표현되니까 그 T란 식을 ST라고 하자. 됐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봐. 만약에 이 그림에서 델타 T가 시간의 변한 양이 0으로 간다면 아주 시간이 미세하게 변했다면 자, 여기에 있는 T가 변하면 당연히 X하고 Y도 변하게 됩니다. 자, 시간의 변화량이 굉장히 작다면 그때 X의 변화한 양과 Y의 변화한 양도 굉장히 작겠지. 그치? 자, 작으니까 여기에서 델타 X는 자, A하고 B에서 시간의 변화한 양이 굉장히 작아버리면
이 보라색은 무슨 길이하고 같아버릴까요? A하고 B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가까이 있어 버리니까. 알았지? 그러면 시간값 자체가 아주 작게 변화한다면 이때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길이의 변화량은 결국 3분 AB의 길이하고 거의 일치할 것이다. 됐나?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ST를 제가 미분을 해볼 겁니다. 자, ST를 미분한다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도함수의 정의에서 자, t가 0으로 간다면 델타 t분의 델타 s가 s의 도함수가 되겠지. 도함수의 정의에서.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s는 리미트를 이제 제가 생략할게요. 자, 델타 t분의 델타 s는 뭐로 바꿔지냐면 어차피 변한 양이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델타 s t분의 델타 t는 델타 t의 제곱분의 뭐하고 같다? 델타 s의 제곱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근호 안의 값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분모의 값 자체가 델타 t가 되고 델타 t의 제곱이 되고 델타 s의 제곱 델타 s란 말은 t의 값 자체 변화량 자체가 작아지면 델타 s의 값은 결국 뭐하고 같다? AB의 길이하고 같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AB의 길이의 값은 A하고 B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을 그어주면 델타 X의 제곱분의 뭐하고 같다? 델타 Y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때를 하나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때 만약에 이 식의 값을 정리한다면 자, 요렇게 만약에 주면 델타 t분의 델타 x의 괄호밖에 제곱이 되고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y의 제곱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되겠네. 됐나?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 어차피 시간의 변화량은 작죠. 그치? 시간의 변화량은 작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는 뭐가 될까요? 도함수가 되지 않을까? 그치? 이제 도함수가 되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x는 x의 값을 미분한 값이 됩니다. 이해됐나? 그러니까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는 결국 y를 어차피 x의 변화량이 작다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돼서 자, 이걸 내가 정리한다면 이 식의 값은 결국 여기에 리미터를 좀 따라갈게요. 자, 리미터를 내가 따라간다면 모양 자체가 자, 리미트를 따라간다면 요 식의 값 자체는 뭐가 되냐면 자, 델타 t분의 델타 x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거의 제곱의 값이 되고 플러스 뒤에 있는 식의 값은 G'T의 괄호밖에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지겠죠. 됐니?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이야? A에서 B까지 길이에요.
A에서 B까지의 길인데 이동 거리가 지금 S가 T에 대한 식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한 길이의 값은 무슨 길이가 되냐면 자, S의 값, 실제 움직인 거리의 값은 자, B초에서까지 움직인 거리에서 자, A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빼야만이 실제 이동한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자, B초까지 움직인 거리에서 A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다 빼버리면 A에서 B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정적분의 역과점을 생각한다면 얘는 뭐하고 같다? ST의 자, 정적분의 역과점을 생각한다면 A에서 B까지가 되겠네. 됐나? 그런데 자, 이 식의 값은 이 정적분의 계산 결과가 나오려면 이 식은 인테그랄 S'T의 DT에서 구간 자체가 A에서 B니까 A에서 B까지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러면 이때 S'T가 얼마였습니까? 얘가 됐으니까 S'T를 여기다가 쑥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값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A라고 한다면 그때 길이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S'T. S'T인데 S'T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루트에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에 DT의 값 자체가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져 있다.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A에서 B까지 그 그래프 정통점이 그래프에서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될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말 뜻을 잘 봐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동점 P가 움직인 거리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에서 동점 P가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요 하얀색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 길이가 결국 무슨 길이야? T가 만약에 여가 A가 되고 여가 B가 된다면 곡선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A초가 되고 여가 B초가 된다면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는 움직인 거리를 이야기했지만 자, 세 번째는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자, 곡선의 길이인데 이 곡선의 길이가 자, 첫 번째 뭐로 주어졌을 때 X하고 Y가 뭐로 주어졌을 때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그때 시간의 값 자체를 초라고 이야기할게요. A에서 B까지 움직인 곡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때 곡선의 길이는 위에서 구했듯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에 자, 루트에 얼마가 되냐면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의 DT가 A에서 B까지 움직인 길이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4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가 되는데 만약에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4개 변수 주어져 있지 않고 XY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때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인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길이는 A에서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도함수의 제곱의 종족분의 값을 정리한 결과다. 그래서 2번 공식은 1번 공식을 조금 이제 변형해서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 자, XY가 만약에 4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자, 그래프 동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은 유도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이해가 돼도 이건 어차피 암기해야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암기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능 문제에서 어떤 단원이 되든지 간에 유도하는 과정은 안 나오게 됩니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본 건데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과정을 떠나서 무조건 그 결과는 암기를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도 한번 또 예쁘게 찰칵 찍어놓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는 무조건 뭐한다? 암기를 한다. 알았지? 한번 보고 여기 이상하네요. 델타 T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 이것은 어디냐면 수투에 나와 있는 공식. 알았지? 그 수투에 나와서도 속도하고 거리이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간단히 다루거든요. 근데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것은 2번과 3번.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은 만약에 이 말 오른쪽에 있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완벽하게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하고 이 내용만 기억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원래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예전에.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4년 동안에 이 단어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해에 3학년들한테 야, 이것은 암기할 가치도 없다. 지금까지 14년간 안 나왔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1년 동안 패스를 시켰거든요. 그 해 4점짜리로 나왔는데 4점짜리 곡선의 객관식 문제로 4점짜리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게. 그래서 제가 꼭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된 문제를 한번 이쪽 공식은 제가 가급적이면 지우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가보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늘 아마 봐봐야 오늘 문제 풀고 오늘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 준비를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 미적분에서 4강까지는 어느 정도 손을 대야 합니다. 알겠죠? 미분까지. 미분의 아주 깊은 문제는 아니지만 너희들 책의 교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 후반 부분이 미분이야. 그렇지? 그 부분까지는 타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다 정리하세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디부터 한번 가냐면 52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2번 문제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P가 시각 T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이 문제죠. 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VT가 sin 파이 T. 자, sin 파이 T로 주어졌을 때 0초였을 때 단위를 초락할게요. 0초였을 때 P의 위치가 0초의 T가 0이었다는 것은 처음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위치가 x0였다면 그 x0는 얼마다? 원점에 있다. 5에 있다. 이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2초 후에 2초일 때 출발하고 나서 2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초 후의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x2가 되죠. xt가 위치니까. 그럼 x2는 처음 위치가 얼마? 원점이었고 인테그랄 2초 후의 위치니까 0에서 2까지 사인의 파이 t를 뭐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2초 후에 위치가 나올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요것을 부정조건을 위해서 중조건을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1에서 3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자, 움직인 거리의 값은 뭐하자? 자, 면적의 값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자,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사인의 그래프가 자, 사인의 그래프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런데 이 함수의 주기를 보니까 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t의 개수가 파이였기 때문에 주기는 얼마다? 2가 나옵니다. 자, 2가 나오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주기의 값 자체가 2가 돼서 모양은 얘가 나오죠. 이렇게. 그치? 그런데 t가 어디에서 1에서 3까지의 움직인 거리 구하여라. 움직인 거리는 결국 이 면적의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게 면적만 찾으면 되지. 자, 이거의 면적을 찾으려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사인의 파이 t의 값을 적분해버리면 얘 정적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이 면적이 되겠네. 근데 그 면적이 2에 대하여 점대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으니까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의 정조분의 값만 정리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결국 움직인 거리 면적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평면에서의 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들어가기 전에 몇 번 한번 봐보냐면 제가 칠판 지울 동안에요 54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그렇게 어떻게 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4번 문제는 바로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거야. 항상 만약에 면적을 구하여라. 이동한 거리를 구하여라.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면적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면적을 만약에 구하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자. 그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자, 그래프가 내가 찾고자 하는 면적이 x축 위쪽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온 겁니다.
신영이 나와봐. 해봤어? 가훈아, 다 해봤어? 자, 이거의 움직임 거리 한번 봐볼까요? 자, VT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움직임 거리를 구해라. 자, VT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움직임 거리는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럼 면적이 되려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근데 이것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죠. 왜? T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전부 다 X축 위쪽에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차피 T축하고 이루고 있는 부분이 T축 위쪽에 있으니까 결국 정조분의 값 자체가 면적을 의미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동한 거리를 구하여라. 자, 그래서 면적은 이동한 거리니까 결국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t의 제곱 플러스 1에 얼마냐면 2t. 이거의 정조분의 값 자체가 움직인 거리가 될 것이다. 그치? 그러면 요거의 내가 부정조건을 구해야겠는데 요거의 부정조건은 분모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바로 정리하면 ln t의 제곱 플러스 1에서 구간 자체가 1에서 3까지. 그래서 ln 얼마 10에서 ln 2를 빼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ln 5가 될 것이다. 그죠? 자, 이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자,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 55번. 자, 곡선의 길이하고 아까 움직인 거리하고 일본 공식이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지? 그걸 그대로 써서 우리가 구해내는 겁니다.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x의 값 자체가 x의 값 자체가 3분의 5 t의 3성 마이너스 t 플러스 얼마 2가 되고 gt의 값이 y가 얼마가 됐냐면 y의 값이 루트 5t의 제곱 플러스 얼마 4야. 자, 이렇게 x하고 y가 4개의 변수로 주어졌을 때 몇 초에서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여라. 그냥 공식만 쓰면 되죠. 어차피 이 공식이 유도됐으니까. 그러면 자, 이거에 만약에 움직인 거리는 L은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자, 미분을 하면 자, x 미분하면 5t의 제곱 미분하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의 제곱이 되고 y를 미분하면 2루트 5t
이거의 제곱이 돼서 이거의 종족분의 값만 정리해주면 되지. 자, 이거의 종족분을 정리하면 요 안에 거 시계값을 제가 정리하면 자, 25t의 제곱 25t의 4성 전개하면 마이너스 10t의 제곱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0t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플러스 10t의 제곱 10t의 제곱 플러스 얼마 1이 돼서 이건 정리하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얼마다 제곱이 됩니다. 5t의 제곱 플러스 얼마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근호 안의 값 자체가 완전 제곱수가 되고 어차피 얘는 양수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L을 만약에 이동거리를 찾아보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얼마? 5t의 제곱 플러스 1의 dt 이거의 종족분을 정리해주면 결국 움직인 거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말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지만 자, 삼각함수 주어져서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제가 풀어볼 거예요. 자, x의 값 자체가 2의 t승 자, 2의 t승 얼마? 코사인 2t가 되고 코사인 2t가 되고 y의 값 자체가 2의 t승 2의 t승 사인 얼마냐면 2t가 됩니다. 자, x의 값과 y의 값이 주어져서 또다시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가 그대로 쓰면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이 식의 값 자체를 미분하면 미분은 여기다 할게요. 자, 공미분이면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사인 2t가 되고 2t 미분하면 얘가 나가겠네. 그래서 각 항의 공통인수가 2의 t승이 있어서 묶어내면 코사인 얼마? 2t 마이너스 2의 사인 2t가 결국 x의 값을 미분한 놈이 됩니다. 자, y의 값을 미분하면 공미분 쓰면 앞에 것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 정리한 미분한 결과가 2의 t승에 사인 2t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2t가 돼서 도함수의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x하고 y가 이와 같이 도함수로 주어졌을 때 결국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루트 자, x의 값 미분하고 x의 값 미분한 것 제곱하고 y의 값 미분한 것 제곱하면 2의 2t승이 공통으로 걸렸겠죠. 그지? 그럼 얼마? 2의 2t승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요것 제곱하고 요것 제곱해서 더해줘야겠네. 그러면 코사인 2t를 제곱하고 사인 2t의 값 제곱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이 하면 1이네. 그지? 요것 제곱하면 4 사인의 제곱이 되고 4 코사인의 제곱이 되니까 4로 묶으면 또 1 나오네. 그래서 얼마야? 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값 본다면 마이너스 4 사코가 되고 플러스 4 사코가 돼서 두 개 다 없어져 버리겠네. 그래서 이 식의 값을 정리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루트 5의 값은 당연히 꺼내놓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2의 2t승의 종족분의 값만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이거 한번 신영이가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접근 한번 해볼래? 이거 얼마? 2분의 1에 2의 2t승 구간 자체가 0에서 2까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 종족분의 값 정리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똑같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57번도 마찬가지고 58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곡선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57번도 4개 변수가 주어졌을 때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58번 문제 봐봐. 곡선의 길이 값을 구하여라. x하고 y가 뭐로 주어졌습니까? 4개 변수로 주어졌죠? 그지? 똑같은 방법이야. 58번에 2번을 잠깐 좌변을 수정할 겁니다. 58번에 2번에 좌변이 x라고 적어졌죠? 그지? 그놈을 y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 쓰는 공식의 마지막 문제야. 자, y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2의 x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선.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됐어요? 움직인 길이, 곡선의 길이 값 구해주면 되지. 자, 이걸 어차피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미분해야 한다. 미분하면 2분의 1에 도함수가 2의 x선. 2의 x선, 뒤에가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선 2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자, 내가 찾고자 한 곡선의 길이의 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루트에 1 플러스 도함수를 제곱합니다. 자, 도함수의 값을 제곱하면 자, 제가 얘를 제곱하면 분모는 4가 될 것이고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2의 2x선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돼서 자,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얼마? 2x승으로 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을 자, 통분해서 정리하면 4분의 2의 2x서 1은 4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꿔지고 2의 마이너스 2x승이 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파란색은 뭐하고 같냐면 파란색은 정리하면 2분의 1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괄호밖에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정조분을 내가 정리해 나가면 정조분의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이게 근호 안에 있어서 근호가 벗겨지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2분의 1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2의 x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d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 식의 값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순서만 바꿔져 있잖아. 이게 우함수가 돼서 이것은 종족분이 0에서 1까지의 종족분이 몇 배가 될 것이다.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자 2하고 2분의 1은 없어지고 요거의 정조분을 정리하면 자 부정조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구간 자체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정리하면 2-2분의 1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1이어서 결국 곡선이 움직인 거리가
2-2분의 1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지금 6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60번 문제가 앞에 건 문제인데 공식을 그대로 쓰는데 뭔가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은 오늘 쓰는 공식은 그대로 씁니다. 공식을 또 버벅대면 안 되죠? 공식이 또 긴가민가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민사야 최소한의 미적분을 할 때 필요한 공식들이야. 그렇지? 반드시 숙지는 하셔야 합니다. 오, 주인이
나왔어? 해봤어? 이제 하고 있어. 뭘 문이라고 이제 하고 있어? 공식 분량. 공식이었나? 신영아 해봤어? 나왔어? 다시 하게봐. 안 들었어? 안 들렸어? 아 불러봐. 얼마야? 60번의 답이 얼마냐고? 4? 아,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곡선의 길이 한번 구해봅니다. 자, 곡선의 길이를 만약에 구한 학생은 ln 루트 3 나옵니다. ln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1 ln 3이 나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공식만 만약에 오늘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오늘 썼던 공식을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계산 과정에서 앞에 있는 계산 과정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에 내가 x하고 y가 바로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는 뭐가 필요하다? 도함수가 필요하다. 자, ln 코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한다면 분모가 코사인 x분의 자, 분모를 미분한 결과 마이너스 사인 x가 주어져서 도함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뭐가 된다? 탄젠트 x가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자 한 곡선의 길이 값 구하러 가면 곡선의 길이의 값은 인테그랄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자, 공식을 만약에 암기를 안 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간다면 1 플러스 도함수의 제곱. 자, 도함수의 제곱이면 탄젠트 x의 제곱의 정조분을 우리가 구해내야 합니다. 됐어요? 근데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 됩니다. 자, 시컨트의 제곱인데 시컨트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무슨 수야? 양수. 자, 근호 안에 완전 제곱수가 주어졌으니까 얘는 근호를 벗기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의 정조분의 값은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자, 시컨트 x가 근호를 벗겨서 나온 결과인데 시컨트 x가 뭐의 역수냐면 코사인의 역수여서 우리는 이거의 정조분을 구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분을 했을 때 시컨트 x의 값이 없었다는 거죠.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나오잖아. 그치? 미분해서 시컨트 x가 된 놈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부정조건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부정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는 부정조건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사인 x분의 1과 코사인의 x분의 1의 부정조건은 기본 공식이 아니지만 구하는 과정을 기억해야 한다. 자, 이거의 부정조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 항에다가 분모 분자에 뭘 곱하자? 코사인 x를 곱하자. 자, 코사인 x를 곱하면 분모는 코사인 제곱 x가 돼서 코사인 제곱 x는 제곱관계에서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모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고 분자는 뭐가 된다? 코사인 x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하자? 사인 x를 뭐 하자? 치환해버리자. 자,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인테그랄 x가 0을 가지면 사인 0은 0이어서 t는 0이 될 거고
x가 6분의 파이 30도를 가지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사인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하면 미분을 했을 때, 자, 좌변 자체는 코사인 x, 우변은 dx분의 dt가 돼서, 자, 분모의 값 자체가 1 마이너스 사인 x를 t라고 놨으면 t의 제곱이 되고, 자, 분자의 값 자체인 코사인 x dx, 코사인 x dx는 뭐로 간다? dt로 가서 이렇게 바꿔질 것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바꿔지는데 내가 이제 이거의 정족분의 값을 구하려면 요거의 부정족분을 찾아야겠네. 근데 분수함수네. 분수함수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야 해? 부분분수로 모양을 바꿔야겠네. 그래서 이것을 부분분수로 바꿔야 합니다. 자, 부분분수로 바꾸면 1-t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t분의 1로 바꿔져서 통분하면 얘는 나오지만 분자가 올라가면 2가 나와버리네요. 분자에 없는 2가 생겼으니까 요것은 당연히 얼마다?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야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의 부정조건을 찾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빠져나가고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자, 앞에 있는 식의 값은 1-t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t분의 1이어서 이거의 부정조건을 구하러 가자. 그러면 자, 이거의 부정조건의 값은 뭐가 됩니까? 앞에 2분의 1을 적어주고, 자, 이거의 부정조건의 값 구하려면 분모를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있으면 ln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미분한 결과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에 분모를 미분한 결과가 분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ln 1-t가 될 거고, 분모를 미분한 결과가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ln 플러스 t가 돼서 구간 자체가 어디에서? 0에서 2분의 1까지. 자, 그래서 정조분의 값을 이제 정리해 나가면 2분의 1에다가 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ln 2분의 3이 나오고, 자, 아래 끝 집어넣으면 ln 1은 0, 0 집어넣으면 ln 1은 0, 아래 끝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정리한 결과는 자, 2분의 1에다가 자, 마이너스 1승이 지수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얼마? 역수를 취하니까 2가 되겠네? ln2에서 ln2분의 3을 곱하면 로그에서 진수의 곱셈,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 그래서 2와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돼서 이거의 정조분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 ln3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부정조건 구하는 것과 부분분수 변형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공식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해서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다른 것은 안 풀더라도 자, 우리가 꼭 해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까지 포함해서 70번과 71번만 두 개 풀면 이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건 공식 쓰면 돼요. 70번과 71번 문제는 70번 문제는 앞전 시간에 배웠던 정족분,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71번은 오늘 배웠던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했어? 응? 이거를 여기서 치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미분한 것은 어디 있어? 미분이 안 됐는데? 미분이 안 됐는데? 아, 이거 미분한 것이 어디 있어? 이거 미분한 것이 이거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한 거. 이거 미분한 거 다시 한번 해봐. 네, 이게 아니에요. 언니. 다시 해봐. 요건 미분하면 앞에 것은 맞잖아요. 그죠? 뒤에 거 미분하면 곱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어? 오른쪽의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봐. 어때? 지우지 말고 하세요. 굳이 지울 필요까지는 없지. 거기서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부피가 부여하는데. 거기 다 안 지워도 됐었는데. 아니 그건 나 못 봤는데 항상 지우기 자기가 틀렸잖아. 보기 안 나오면 다 지우지 말고요. 거기에서 틀린 것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기본 공식은 다 숙지해야 한다.
얼마 나왔어 다음 시간이 마지막? 계속 똑같이 나와요? 어떤 거 나왔지? 아까 나왔던 거? 수정했나? 어떤 거요? 아까 도무지 다시 풀라는 거? 그치. 제일 71번이 못 나와서 분수가? 2분의 5요. 분수가 2분의 5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에.
자, 여기 한번 얼른 가볼까요? 70번 뭐 거의 다 풀면 계산 과정이 맞는데 그래서 얼른 계산 과정은 하지 않고 들어가서 설명만 해보겠습니다. 자, 부피인데 문제가 자, 무리함수 하나하고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두 종류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ln 2에서부터 2 마이너스 1까지 자, 이걸 밑변으로 가지고 있는 자,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때 단면적은 x축의 수직인 면을 그었을 때 단면적은 정사각형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단면적을 내가 만약에 잘라내면 그때 그 도형이 대충 한번 그려보면 모양 자체가 대충 이런 모양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내가 단면을 쳤다면 그때 도형이 만약에 단면적이 이렇게 수직이 될 거고 자 그때 요 단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함수의 종류가 달라서 두 종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때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자 입체의 부피를 구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2에서 0까지는 단면적이니까 요 변의 길을 내가 x라고 한다면 단면적에서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한 변은 뭐가 된다?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래서 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x승의 종족분의 값이 입체의 부피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의 값은 인테그랄 어디에서 0에서 2 마이너스 1까지 자, 한 변의 길이가 아마 이 점의 좌표가 x였다면 단면적의 값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의 제곱이 됩니다. 면적이. 그러면 자, 주어져 있는 함수의 종족분의 값은 ln x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1의 종족분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요거의 종족분의 값은 우리 부정족분의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요거의 부정조건 자, 지원아 불러봐. 얼마?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적분상수 c는 의미가 없죠. 근데 뒤에 1의 부정조건이 x가 돼서 없어져서 요거의 정조건의 값을 정리해주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는 좌표 평면이를 움직이는 점 P에 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다. 자 위치가 주어졌으니까 x하고 y에 지금 좌표가 주어져서 미분을 하면 자 x의 값을 만약에 미분하면 t 마이너스 얼마 ln 3t 미분하면 3t분의 얼마다 3t분의 3이니까 t분의 1 그리고 나서 y를 제가 미분을 하면은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근데 x하고 y가 뭐가 됩니까? 위치지. 그치? 근데 위치 미분하면 뭐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속도의 값을 제가 찾으러 갑니다. 자, 속도 벡터는 얼마가 되냐면 t-t분의 1,2가 나오고 이게 만약에 속도 벡터인데 근데 문제 두 번째 줄에 딱 오른쪽 끝에 보니까 속력이 나와 있네. 그치? 그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력의 값을 찾으러 가면 자, 속력의 값 자체가 자, 원점에서 속도 벡터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t-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 식의 값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요 식의 값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를 정리하면 플러스 얼마 2가 되고 그 다음에 t분의 1의 제곱은 t의 제곱분의 1 되고 자 이건 정리하면 t 플러스 t분의 1의 제곱이 돼서 자 이 속도 벡터의 크기인 속력이 뭐가 나오냐면 t 플러스 얼마 t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속력이야. 근데 이 속력은 t의 값 자체가 시간이 돼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쓰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얘가 됩니다. 그런데 속력이 최소였다. 속력이 최소가 되니까 이게 지금 속력이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선 두 수가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니까 t가 얼마다? 1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t의 값 자체가 1인데 자, 그때 문제를 아마 잘못 읽은 것 같아. 속력이 최소일 때부터 시간 t가 1일 때부터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러니까 결국 1에서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3초 동안이니까 4까지 정조건을 구해줘야겠죠. 그지? 그래서 0에서 3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정리해 나가면 인테그랄 자 1에서 3초 동안 4까지 그때 자 뭐가 됩니까? 곡선의 3초 동안 움직인 길이를 구하여라. 움직인 길이니까 결국 자 x와 y가 매개 변수니까 t-t분의 1의 제곱 똑같이 4에 요거의 정조분의 값을 정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정조분의 값이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정리하면 얘가 t 플러스 t분의 1로 바꿔져서 이거의 정조분의 값은 2분의 1 t의 제곱에 ln-t 그래서 구간 자체가 1에서 4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자 16이니까 8 플러스 ln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6에서 1 빼면 2분의 15 그 다음에 ln4가 4의 제곱에서 실제 움직인 거리가 2분의 2 곱하기 ln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속력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서부터 그때까지 3초 동안의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정리해 주는 게 정조건에 대한 기본 내용이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과정은 우리 학생들이